숲의 깊은 침묵은 거대한 배고픔의 다른 이름이며 100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당은 지금 당신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나무 그늘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찬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 기괴한 식당에서 살아남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입니다. 식당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식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규칙 제1항 식당 입구에서 피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악취가 난다면 즉시 코를 막고 뒷걸음질로 퇴장하십시오. 100년 동안 잠들어 있어야 할 식당에서 생생한 혈향이 난다는 것은 이미 내부의 주방장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정면을 보고 도망치면 주방장의 시야에 들게 되어 순식간에 고기 갈고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들어왔던 길을 거슬러가며 숲의 공기가 서늘해질 때까지 숨을 참아야 합니다. 규칙 제2항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들려온다면 당신의 심장 박동을 그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잠자는 숲의 식당은 침묵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인의 불규칙한 심장 소리는 식당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간주됩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박자에 맞춰 의식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만약 박자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주방장은 소음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식당 전체를 뒤흔들 것이며 당신은 그 진동에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규칙 제3항 메뉴판에는 오직 빈 종이만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메뉴판에 붉은 글씨로 오늘의 요리라는 문구와 함께 당신의 이름이나 신체 부위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식당이 당신을 가동 부품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즉시 메뉴판을 덮고 그 위에 자신의 침을 3번 뱉으십시오.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는 당신이 오염된 식재료임을 식당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식당은 불결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규칙 제4항 주방장이 말을 걸어온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혀를 깨물어 고통을 참으십시오. 그는 얼굴이 없으며 목소리 또한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주방장은 식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신이 한마디라도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식당의 조리용 화덕의 땔감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도 당신 앞에는 오직 공허한 어둠과 죽음의 냄새만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 제5항 식당 바닥이 눅눅하고 끈적거린다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십시오. 그 끈적임은 식당이 흘리는 침이며 인공적인 신발 밑창은 식당의 미각을 자극해 당신을 집어삼키게 만듭니다. 맨발로 걸으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불쾌한 감각을 견뎌내야 합니다. 만약 발가락 사이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더라도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식당이 당신의 무게를 재고 있는 과정일 뿐이며 평정심을 유지해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 제6항 식당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하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하십시오. 붉은 빛은 식당이 가동 모드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요리 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숨을 멈추고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당신이 생명이 없는 목재나 돌덩이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빛이 다시 차가운 푸른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단 한마디의 신음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7항 주방의 화덕에서 푸른 불꽃이 아닌 붉은 불꽃이 타오른다면 그 즉시 식당 내부의 모든 물을 화덕에 부으십시오. 붉은 불꽃은 식당이 인간의 체온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열기는 주변의 모든 생물을 건조시켜 육포로 만들 것입니다. 물을 부어 불길을 억제하는 동안 식당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니 화덕이 다시 타오르기 전에 식당의 뒷문을 찾아 안개 속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규칙 제8항 식탁 위에 놓인 은색 덮개가 씌워진 접시를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미래에 겪게 될 가장 끔찍한 비극이 요리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은 붕괴되어 식당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접시 안에서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막고 식당 구석에 놓인 소금 항아리를 찾아 자신의 주변에 원을 그리며 뿌리십시오. 소금은 식당의 미각을 마비시켜 당신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규칙 제9항 식당이 완전히 가동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늦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동 매뉴얼 제구항에 따르면 식당이 잠들면 손님이 대신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팔과 다리가 식당의 기계를 돌리는 축이 되고 당신의 혈액이 조리용 기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방장에게 당신의 눈을 파치겠다고 속삭이십시오. 시력을 잃는 대신 식당의 부품이 아닌 식당 그 자체가 되어 영원히 숲의 일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10항 식당을 나가는 마지막 문 앞에는 거울이 하나 놓여 있을 것입니다. 거울 속에 당신이 웃고 있다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식당이 당신의 껍데기를 복제하여 밖으로 내보내려는 함정입니다. 거울 속에 당신이 공포에 질려 울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만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비로소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일치했다는 증거이며 숲은 비통한 영혼만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기묘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사항 안내드립니다. 위 규칙들을 하나라도 어길 시 당신은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100년 뒤 식당이 다시 열릴 때까지 주방의 식재료 창고에서 의식만 살아있는 채로 해체될 것입니다. 숲의 식당은 자비가 없으며 오직 허기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는 바람이 아니라 식당이 내뱉는 한숨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살아남아 이 숲의 만찬에 초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당은 이미 당신을 맛보았습니다.